김준호, 공봉화, 김진호,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그래 이만큼 투자해놨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 그럼 그걸 또 웃기는 게 옛날 저기 그 포스코 파이낸스 공장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민심을 두드리는 펀치다. 가슴을 시민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펀치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꺼져가는 불쏘시개를 우리가 피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니, 박 PD도 출연을 해가지고 박 PD가 질문을 막 해야 돼. 인터뷰하듯이. 기회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3층이 있었나 몰랐네. 저도 처음 예. 보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동아리가. 올해 이제 저기 그 뭐야 총선이 있는데 이제 다들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인사해야 된다 이제. CCTV 녹화 중 이게 재밌네. 우리가 지금 CCTV 녹화를 당하고 있는 거지. 네. 무엇인지를 정의를 일단 해야 돼. 네, 저희는 뭐 우리 저 부국장 표준에 요청했거든요. 정리하시고. 예, 그거 좀 시청자들이 SRF 뭐라 그런 거 혹시 또 더 첨가할 게 있으면 좀 설명하시고. 저는 뭘 답변할까요? 편한 대로 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필요성에 대해서. 예, 필요성에 대해서. 대해서는 정의는 하시고 그러면 국장이 뭐 필요지는 각자 의견 또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저기 필요성 모셔. 꼭 필요한 시설 이거 하기 전에 예. SRF가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가 먼저 예, 하고 그러면은 그 오늘 한 줄 평이 아니고 한 줄 평을 하면서 펀치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한 펀치입니다. 한 펀치 말하면서 네, 한 펀치 해주시죠. 네, 펀치. 한 펀치. 네, 한 펀치. 예, 여보세요. 아, 제가 그뭐 내일 내용을 제가 받아보고 한 게 아니고 조사 결과에 대한 그 현재 그 정확한 뭐 수치의 결론하고 시청의 입장을 제가 좀 알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 10월인가가 뭐 정부에서 이거 SRF 시설 뭐 더 안 하는 곳 더 하는 얘기는 이제 이 SRF 자체를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래서 사업을 분류를 이제 빼버렸다. 빼버려서 예. 탄력을 사업의 탄력 이런 거죠. 그 정부 책임도 좀 있는 것이 방송은 그 저희 지난 연말에 했는 그 우리 한동 이제 크루즈 그 그때 때마차가 잘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시작이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 세대에서 경자해 돼 가지고 첫 방송인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2월달 좀 보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작년 이제 이 성장을 위한 뭐 성장통이라 봐야 되나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좀 시끄러웠죠. 이제 민감한 문제고 이제 환경에 관한 거는 이제 굉장히 요새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오늘은 좀 우리 좀 뜨거운 감자 또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천의 SRF 시설에 대해서 뭐 주민 소환 투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직도 이 갈등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답보다는 해법이 없느냐 그러고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떤 혐오 시설이라든지 어떤 주민 간의 이해관계적 충돌이 있는 시설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느냐 이게 주는 교훈점이 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솔직하게 한번 달아봅시다. 뭐 양념 그 고추 빼고 마늘 빼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푹 사골거리듯이 한번 달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답을 아시지만 SRF가 뭡니까? 우리 주민들부터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게 우리 영문 약칭 나오면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SRF를 이제 풀면은 이제 S가 이제 솔리드니까 이제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R은 레퓨즈니까 쓰레기거든요. 예. 쓰레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폐기물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는 fuel이니까 연료다 이런 뜻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쓰레기를 단단하게 뭉친 거. 그리고 그것을 태울 수 있는 연료로 작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SRF라 그러는 거고. SRF 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한쪽에서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라 그러고 주민들은 이제 쓰레기 소각 시설이라 그러는데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중에서
탈 수 있는 거하고 탈 수 없는 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탈 수 있는 것만 이제 고형 상태로 만드는 거가 SRF인 거고 그 SRF를 가지고 그냥 매립하면은 손해니까 그걸 태울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태워서 버리는 것보다는 태우는 열로 발전까지 하면은 조금은 그 비용이 좀 회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 폐기물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뭐 이거 고용화로 했건 어쨌건 어차피 그 쓰레기가 덩어리가 됐건 태울 수 있는 쓰레기도 그건 그 자체가 쓰레기니까 SRF 자체가 그래서 그건 쓰레기 소각하는 시설이다 그래도 뭐 맞는 말이고 뭐 그런 거죠. 예. 우리 공 변호사님은 좀 보안 설명 SRF 뭡니까? 제가 저는 생활한 지가 제가 10년 가까이 돼요. 예. 제가 쓰레기를 이제 아파트 가면 이렇게 분리수거 예. 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걸 샀어요. 그거를. 예. 이제 약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된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기에는 무슨 이제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넣고 예. 여기에는 플라스틱 종류를 예, 넣는 예. 봉투를 넣고 여기는 그 캔 종류. 캔 종류. 그런 게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파는데요. 예. 싼 거부터 비싼 거 자체가 한 중간 정도를 샀어. 예. 제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분리수거를 하죠. 아파트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 쓰레기 따로. 예, 그때 그래서 저도 이 아파트 SRF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저는 이제 우리 집 뒤에가 바로 산이야. 예. 그래서 거기에 구덩이를 하나 이렇게 파놓고 매일 아침에 이제 집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이쪽 그 보일러실 앞에 이렇게 그 다용도실 쪽에 놔둬요. 그럼 그걸 들고 가서 산소 구덩이에 버리고 그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예. 그걸 넣고 나머지 것은 이제 플라스틱 종류는 큰 이렇게 그 봉투 있어요. 검은 봉투를 제가 이렇게 많이 사놓은 거기에 담고 그냥 박스에는 캔을 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건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보니까 아까 우리 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안 타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안 타잖아요. 그건 이제 분리수거. 예, 그거는 따로 이제 쓰레기 따로 하고. 분리수거해서 차도 와서 이제 그걸 따로 가져가죠. 그죠? 저는 이제 구덩이에 묻었다 그게 삭으면은 텃밭에 이렇게 뿌려서 거름으로 쓰는데 매립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예. 매립 형태인데 다시 재활용이죠. 저도 예, 입장에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여기서 제외되는 거야. 타지 않으니까 캔 종류라든지 예. 철제 같은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 그 나머지 이제 탈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얘기한 부분들을 선별을 처리하는 1차 공정이 그게 기계적 전처리 과정이라 해서 선별 분리하는 작업을 일단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연성이 있는 태울 수 있는 것 중에서 연료가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걸 소위 SRF 연료라 그래서 주로 거기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뭐 비닐이라든가 스티로폼도 해당이 되죠. 됩니까? 근데 제가 스티로폼은 가연성 중에서도 태워서 이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안 되고. 그래서 비닐하고 스티로폼 별개로 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또 여기 태우질 않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건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저 궁금해요 사실. 그 이외에 태울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종이는 따로 이렇게 그 박스라든가 이런 건 따로 또 이렇게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저는 하여튼 그렇게 태울 수 있는 거를 SRF 연료라 그러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태워서 결국 이거 이렇게 이제 열을 얻어서 발전하는 시설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열 병합 발전 시설 그러니까 이래서 전용 보일러 안에 전기 터빈을 돌리는 식으로 해서 전기를 일으킨다는 거죠. 스팀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데도 있고 이제 이거를 하여튼 에너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SRF를 발전을 위한 그 연료를 만드는 단계가 하나 있고 그 연료를 만들어서 발전 시설에 태워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는 그래서 2단계 과정에서 이제 태우는 과정에서 이제 과연 이 심각한 저희 VOC, 다이옥신 종류의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비산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게 무슨 뭘 태우는 게 과연 어느 있는지 제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잘 찾아봤는데 근데
SRF 자체는 죄가 없어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어차피 그렇죠. 폐기될 거를 이 처음에 나올 때 이 모타가 이 산잡에서 보면은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에너지 자원이 숨어 있다. 그거를 이제 골라내 가지고 그냥 그보다는 태웠을 때에 이걸 가지고 전기를 일으거나 뭐 스팀을 발생해 그거를 뭐 각 난방하는 데 쓰도록 그런 의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SRF 자체가 SRF라는 것은 생활 그러니까 고형 폐기물인데 그걸 그러니까 발전 과정에서 태우면은 뭔가 태우는 연기 나올 때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공해물질이 뭐 처리하느냐의 다용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이 SRF라는 거는 예. 이 고형 태우는 물질을 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걸 태워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발전소 전체의 문제를 우리가 SRF로 인식하고 있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SRF 얘기하면 자체는 발전은 그 다음 그- 단계고요. 그- 그- 그래요. SRF는 일단 제일 처음 문제는 쓰레기를 지금 매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립장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해야지 되고 또 소각은 또 엄청난 그 환경 문제가 아까 생기니까 그나마 그걸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고형 폐기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조금 그걸 태웠을 때 좀 줄여지는 것까지가 SRF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태우는 걸 가지고 전기로 만들어서 이제 뭐 온수를 제공할 거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전기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할 거냐 하는 거는 그 다음 시설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이 오늘 토론하는 그런 키 포인트는 SRF라는 이 고형 물질인 소위 이 SRF 연료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아, 예. 그렇죠. 이 연료를 예, 예. 이용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여러 가지 공해,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악취 이런 예, 문제가 예, 지금 예. 키 포인트라는 예, 거예요. SRF 자체는 자체는 죄가 없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SRF를 지금 뭐 토론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그러니까 태웠을 우리가 개념이, 때 예. 태웠을 때 나오는 문제 가지고 이 발생되는 걸 어떻게 적절하게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데 어떤 의사소통이 됐느냐 또 안전하냐 이 문제지.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저는 이것이 SRF라는 고형 뭐 연료라는 데 국한돼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SRF 발전소를 문제 삼아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제 소각할 때에 꼭 발전 그러니까 발전 과정에 소각을 해야 돼요. 소각을 할 때에 나오는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 보니까 제가 읽어보고 산업 현장에서 매일 32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배출되는데 이 중에 83.5%가 분리수거 등을 통해가 재사용 및 재활용되고 일부는 소각 5.4%, 매립이 8.0%, 해양 배출이 3.0%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분리수거에 나오는 이 최종적인 남은 쓰레기를 모아서 아까 했지만 그 폐기물 고형화 연료 사업 하는 거죠. 그걸 뭐 전문용어로 RDF라고 하네요. 예.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취지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아까 했지만 태우는 과정에 그거를 발전을 하던 스팀을 만들던 이 가동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 자체에서 좀 등한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SRF에 대해서는 대충 뭐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포항에 많이 이제 오천에 시끄러웠는데 가장 먼저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항에서 SRF 시설이 꼭 필요한 건지 두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제 SRF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기 전에 예. 이제 전제가 포항시에서 쓰레기가 전 가정에서 배출량 제로 예. 내일부터 당장 그런다 그러면 SRF는 없애도 돼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 포항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거의 무수히 많다. 그럼 굳이 태우고 뭐 찢고 볶고 뭐 굳히고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 날 가서 묻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이 그렇게 확보도 되지 않고 현재 있는 매립장도 이제 그 2014년 현재 54% 매립률이 그러니까 예. 별로 그 속도대로 매립을 하면 한 6, 7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올해 정도 됐으면은 이제 매립장을 딴 데 또 구해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네. 생기는 예. 그런 시점에서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전제 없이 쓰레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매립할 데도 없고
또 태우는 거는 더 문제가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SRF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현재 시점을 봤을 때. 시설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죠? 다만 그 위치가 예. 지금 이제 왜 거기가 됐고 뭐 이렇게 그 히스토리가 이제 워낙 복잡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현재 포항시 사정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립할 때는 없고 또 소각하는 거는 환경이 엄청 심하고 그런 방법이 SRF밖에 더 있느냐. 그걸 뭐 발전하든 뭐 열처리를 하든 열병을 하든 그건 그 다음 얘기의 문제인 거고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 공 변호사님은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을 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 쓰레기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쓰레기 제로 그럼 뭐 불가능의 영역에 예. 도달하는 것이고 예. 그 어차피 쓰레기는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매립을 해서 매립지가 없어서 다른 대안을 찾은 것이 이 SRF 방식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채택한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이거 이외의 방법이 없었느냐에 대해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SRF가 예.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게 뭐 국비 641억, 도비 13억, 뭐 시비 53억, 뭐 등등 민자 826억, 그래서 총 한 1,534억 정도 들여서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09년 2월부터 상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2019년 2월부터. 제가 공무원들 자꾸 뭐 이렇게 나무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래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예. 2008년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그죠? 그러면은 매립이 언제 끝난다라는 예상이 훨씬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있어야 되고 완벽한 시정은 불가능하겠지만은 이렇게 시가 들끓고 지금 현재 국가 정책상에도 SRF 형태의 것은 환경 관련 법상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인가 이제 더 이상 SRF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고 아니다. 예, 그렇게 라고 했으면은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로든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지금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나중에 뭐 나주 얘기도 하겠지만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고 뭐 정 안 되면은 계속 어디 정말 열심히 찾아서 매립지를 확장을 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렇죠. 제가 예.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나오기 예. 전까지 지금 당장은 어떨 예.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사실은 매립이 지금 거의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시청 직원에게 사실 문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태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거의 전량 여기서 그렇죠. 지금 처리되고 예.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예. 분명히 있어서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달리 대안은 좀 찾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다른 뭐 그러니까 우리야 말은 쉬운데 다시 이 말은 반대로 예. 얘기하면요. 2019년에 가동이 됐잖아요. 2019년 2월에. 2월에 가동이 됐죠. 근데 포항시가 인식한 거는 2007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0몇 년 전부터 이 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실제 액션으로 들어간 게 2014년부터 이제 공사 설계 들어간 거거든요. 기재부 예. 그 승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미리 저걸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SRF가 이제 환경 그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아니라고 빠졌다 그래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아닌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치 원전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옛날에 원전 싸고 뭐 어쩌고 하다고 했지만 탈원전하고 나니까 사실은 원전도 그거 폐기가 될 동안은 50년이네 100년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도 지금 탈원전 하잖아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네 시끄럽고 이러니까 이제 쉽게 빠진 거지만 이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또 이제 연구자들이 또 연구를 하겠죠. 예. 그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들 전혀 노력 안 했는 건 아니겠죠. 예, 왜냐하면은 했겠죠. 산자부에서 사실 이 자체를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또 신재생 뭐 사업이라고 네. 에너지 사업이라고
좀 하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또뭐 너도 나도 뭐 전국 정부 하고 책임도 있는 거죠. 정부 책임도 좀 그러고는 또 지금 와서는 발빼 뿌리고 아니다고 그랬는데 당시로서는 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있었지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더 깊게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다른 우리가 A안 B안 있으면은 혹시 B안 또 생각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직 한 안에 몰빵한 거죠. 이제 그때 당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다른 뭐 돈이 많으면은 여가 우주로 뭐 날려보내든지 우주 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화성을 보내든지 그게 불가능할 거고 해양 투기도 사실 더 더 심각하죠. 위험하죠. 예. 이제 시간 이때까지 건데 그래서 이 참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또 바라볼 시각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무 이야기 아니고 SRF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그 불안하거든요. 예. 자료는 자꾸 괜찮다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아니다. 이물 내가 불안한데 자꾸 거기 이물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 안전하니까 마시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가동 중단해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연구 폐쇄라 이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어요. 그 이분들이 그러면은 반대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한다고 봅니까? 우리 뭐 공 변호사님 뭐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이 그 제철동 주민들께서는 처음부터 반대를 좀 하시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예. 오천 원리 쪽 계시는 이 부영 아파트 쪽이라 예, 쪽 예.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반대가 뭐 이렇게 심해졌다고 그러는데 가동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죠. 그러니까 시설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또 저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잘 별 관심이 없었죠. 보통은 이게 뭐 사실은. 환경 뭐 오염 그런 원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시설 단계에서도 엄청난 저항이 있는데 예. 의외로 그런 저항은 생각보다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가동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가장 내세우는 것이 보니까 이제 가장 역시 소위 그 부요시 하는 다이옥신 그게 예, 제가 보니까 이게 다이옥신, 예. 그거를 백과사전 찾아봤어요. 부요시라는 개념이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하여튼 부요시인데 뭐 볼레타일 오가닉 컴파운드인가 뭐 이게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통칭되는 이 스펠링 안에 해야 됩니까? 약자가 VOC VOC. 예. 예. 우리가 가장 이제 흔하게 대표되는 물질이 다이옥신 다이옥신이라고 발암 하죠. 물질 예. 그 포함되는 것 중에서 예,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두산백과에 찾아보니까요 좀 어려운 표현이야.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인데 이 유기화합물 속에 대기 중에 들어간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인체에 예. 호흡기나 피부에 닿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가 그 폐나 이런 몸 전체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어서 이거는 소위 이제 대기 환경 보존법 시행령 등에서 이런 물질은 강력하게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몸에 안 좋은 게 이제 호흡기로 들어오고 동시에 거기는 악취가 사실 악취가 정확하게 여기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그 일대에 악취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 그쪽에서 일어난 악취가 과연 여기서 나오는 건지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건지는 아직 그래서 지금 포항시에서 그것도 이제 조사를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악취 문제 그러니까 굴뚝 높이에 따른 대기 역전 현상이라고 있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화학 물질이 이 광학반을 일으켜서 올라가면은 이게 대기 역전 현상이라는 것은 상부에 있는 공기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늘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 이게 예. 거꾸로 이렇게 내려올 때 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시골이나 가면 이렇게 산 밑에 뭐 이렇게 쫙 연결 깔려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는 대기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아무리 굴뚝을 제법 높여도 이게 예. 밑으로 내려서 다시 깔린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 공해 물질을 그대로 몇 시간 장시간 흡입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악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동네에 와서 가져와서 하느냐라는 입지선지의 문제까지 이렇게 불거져서 지금 엄청난
사후 반대 뭐 주민 소환까지 일어나고 그렇게 된 거죠. 결국 환경거리죠, 그죠? 그렇죠. 이제 예. 내가 맑은 예, 공기 예, 마시고 그렇죠. 싶은데 예, 간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싫다 이 말은 그죠? 냄새 나고 예. 안 보이는 물질 들어오고 싫다는 거죠. 예. 우리 뭐 관객의 반대 입장이 비슷하신데 우리 부국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주민들이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철동하고 실제 그 시설은 있는 장소하고 이제 오천 주민들이 처음에 몰랐느냐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냐 하는 거는 이제 공기가 떠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제철동에 원래 매립장이 있으니까 그 매립장 입구에 하니까 곧 눈으로 보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제철동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립장까지는 오케이인데 매립한 거 전에 태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더 악취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반대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실제 액션 들어가 가지고 공기가 저쪽 하니까 뭔가 우리 지금 이쪽 그 사무실 쪽에도 가끔가다 우리 기압 낮거나 그러면은 그 제철 그쪽에서 뭔가 그 탄내 같은 게 나잖아요. 이게 철가루 타는 냄새냐, 코쿠스 냄새냐, 뭐 그 범인이 누구냐 이런 얘기 가끔가다 아주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오천 주민들도 실제 뭔가 냄새가 났는데 이게 저쪽에서 날라온 뭐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공기 속에 뭐가 좀 이제 좀 저거하다. 그러니까 이거 애들 건강에도 위험한데 하고 이제 실제 위기감이 좀 간 것 같고 실제 제가 듣기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환경 기준치에 이제 SRF에서 내보내는 그 대개 내보내는 기준치가 거의 10% 기준치보다 10% 범위 내로 대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로 봐가지고는 안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 기준치를 오버하는 아주 심한 그 오염 물질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아마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거고 실제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거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오느냐 이제 이렇게 아마 반대가 좀 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포항이 또 이제 포스코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민감해 왔고 또 최근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이 그 공기에 대한 어떤 그 맑은 공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욕구가 꼭 포항 보면 국민들 전체가 욕구 올라가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집집마다 한 대지 안 샀습니까? 우리 가전제품 공기청정기. 청정기 있죠. 저는 옛날에 그 사치품생인데 저도 하나 샀습니다. 이사람에서. 아 근데 공기청정기가 진짜 무서워요. 제가 집안에 그 있는데 평상시 기준이 0.5 그러니까 되게 낮은 거로 돼 있거든요. 딱 이제 담배 한 대 딱 튀우잖아요. 갑자기 약간 왱 하면서 막 그냥 35, 뭐 38에서 빨간색으로 확 변해요. 그 정도로 민감하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S사 제품인데 모르는 게 좋은데 어떨 때 틀어놓으면요 자석인데 빨간 불이 돼 있으면 굉장히 봐서 불안합니다. 몰라서 좋은데 야 이거 뭐 왜 이거 빨갛지? 그 저기 수돗물 가지고 이제 가습기 틀잖아요. 틀면은 대만 빨간불 올라옵니다. 거기 수돗물 안에 소독제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물로 하니까 하는데 그 식자 우환인지 하여튼 공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 민감해졌는데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초등학교도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그건 차후에 다루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고 SRF가 공익성을 뗐잖아요. 공익성을 뗐지만 과거에는 목적이 어떤 수단을 정당화시켰어요. 이제 뭐 유신 정부 때라든지 지금은 이 수단이 투명하고 어떤 그 절차상 있던 그 공정하지 않으면은 목적이 좋아도 이 흐려지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했지만 기준에 통과됐다는 거는 이제 안전하다 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은 안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안심을 요구한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안 좋다 하는데 너를 여기 안 살면서 왜 누구든지 내 어떤 그런 권리에 대해서 침해할 권한은 없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명할 하라 이거죠. 괜찮다는 걸 내가 안심시켜도 우리 자녀들이 이 공기를 마셔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그런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라 이 이야기죠. 법적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법은 뭐 꼭 거기 안지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 뭐 공무원도 그렇다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나쁜 공기를 주민한테 주려고 한 거고 그 당시로서는 또 시설도 필요했고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SRF 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 2019년 2월부터 가동 중인데 왜 처음에 착공하고 준비할 때 반대 안 하고 이제 와서 왜 하느냐 이렇게 좀 또 다른 반론을 피는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거의 같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왜 그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2007년에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주민 반대는 있었고 또 2014년에 할 때도 반대는 있었는데 신기하게 다 이게 중앙지에서만 검색이 되고 지역 언론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포항시는 그때마다 이런 시설로 이런 목적으로 쓰레기가 500톤이 나오는데 일일 처리량 270톤을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포항시가 계속 어나운스를 이제 언론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몰래 한 건 분명히 아닌 거고 다만 이제 그때 2007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SRF 관련해 가지고 그때 2018년 가동하기 전이죠. 가동하기 전인데 오천에 있는 주민들한테 저보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달아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때 당시 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저도 그때 자세히 좀 잘 알지도 못했고 이제 오픈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 진짜 환경이 안 좋은 시설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이미 그때도 다 있었는데 아마 SNS 같은 게 되게 발전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2007년 당시에 어떤 주민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잘 안 퍼졌을 거고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도 잘 안 퍼졌을 건데 지금은 뭐 페이스북이네 뭐 무슨 뭐 인스타그램이네 뭐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누르면 다 여기서 저기서 좋아요 하고 막 그냥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런 환경 때문에 이제 빨리 주민들이 반대 의견도 집결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공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거죠. 모르고 있다가 아까 우리 부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알게 되었는데 그 안 사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지.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닌데 아까 얘기한 환경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고 인체에 유해한지는 지금 나주시 같은 경우에도 방역 몇 킬로 내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이제 5km 안에. 5km 안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대책위원회하고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환경영향 조사하고 어느 지점이 하고 이런 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조사를 주는 업체를 입찰하는 그거까지 선정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저도 잠깐 봤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5km까지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가동 전하고 가동하고 뭐 하루 몇 번 책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따 한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포항시에서 한번 참조할 만한 이 선례 같아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나주가 지금 이제 민간 거버넌스에서 구성된 것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갈등에 대해서는 이제 이 몰랐다가 지금 이제 아까 지만 SNS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특히 또 미세먼지 공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변호사님도 뭐 그렇게 지금 이제 몰랐다가 좀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소위 이제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핵발전소를 이렇게 이제 지금 당장 아니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걸 어떤 형태로든 다른 대체 에너지로 가고 저것을 이렇게 폐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가의 시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결국 핵도 언젠가는 이 환경에 우라늄 반감기 등을 해서 폐기물 처리 과정이라든가 후쿠시마 사태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토론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 종로에 핵발전소를 하나 세워보자. 예?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 괜찮겠어? 어? 그럼 그렇게 안전한데 그럼 종로에다가 핵발전소를 큰 걸 하나 세워서 서울 시민이 그 옆에 꽃도 심고 그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구경도 좀 하고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안전성만 보장되면은 우리 집 옆에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은 분명히 강요하는 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기분 나쁘다는 것은 또 다른 심리적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어떤 불안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폭력을 가하지만 보이지 않고 범죄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상대에 굉장히 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법을 어떻게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런 소위 혐오 시설이 들어올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분명히 배려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싫으면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첫째 원칙이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분들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런데 이런 시설을 제대로 홍보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후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사실 해결은 안 되지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어떤 국가나 정부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가는 과정에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럼 기존에 혐오 시설이 있는데 그 동네에 있어 나 들어가서 사는 거는 그건 허용될 수 있지만은 어떤 혐오 시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런 사실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대기 역전 현상 같은 경우도 이 주민들이 이 지금 중간에 하나 문제는 꿀떡 높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웃기는 거야. 꿀떡이 뭐 몇 미터 이상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저는 사실 꿀떡이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또 그게 뭐 있긴 있는데 그 과학적으로 그게 사실 꿀떡이 높다 해서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아니겠지만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 꿀떡에서 배출이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 예를 들어 꿀떡을 한 1000m 했다 칩시다.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는 이제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왠지 우리 싫잖아. 그 미세먼지가 날라오면은 그럼 꿀떡이 높으면 그게 어디 날아가다가 대기에 깔아앉아서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면 저 울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가까이는 경주 쪽에 가서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꿀떡의 높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야 공기 야 나쁘면은 아까 우리 그 공기청정기 사서 써.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공기를 나쁘게 안 하면 되는 거죠. 아까 뭐 쓰레기 배출 안 하면 된다. 이 문제하고 좀 사실 좀 다르다. 사실 이제 공기청정기를 이제 하다 많이 사는 거죠. 아니 공기 와서 뭔가 공기를 나쁘게 해놓고는 쓰레기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사서 주는 거야. 이거 써 그러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일을 그런 식으로 우선 급하니까 좀 더 나은 정책, 좀 더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공해가 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우선 해놓고 공기청정기 사서 써. 뭐 사주겠다. 사주겠다. 그죠. 그 사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서적인 요인도 반드시 고려돼야 되고 그거를 너 포항시민 전체가 원하니까 너희 동네는 특별히 피해를 입어야 된다. 그건 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는 결국은 이 다수의 정책에서 움직여가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소수자를 끊임없이 보호해줘야 되는 그 절대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시설이라도 그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 싫어. 예? 교수님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일 교수님 따라다니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이쁜 아가씨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차 한잔 하시다 그러면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런 경우라는 거죠. 싫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좀 이제 나중에 결론은 이제 비슷하고 이 발음 잘 뜻이야 수순에서 문제가 정말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면 거기에 해당해 주는데 이게 이제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충분히 설득시키고 대안이 주민들 안에서 대안이 나와가 해주는 거하고 시에서 너가 고통받으니까 일방적으로 아까 청정기 나눠줄게 이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공식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설을 들어올 때 존재 이유를 소위 말하 소셜 베니핏하고 이게 들어오면서 생기는 혜택하고 거기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소셜 코스트하고 비교했을 때 네트 소셜 베니핏이 그러니까 순사회적 이 혜택이 더 많으면 그 시설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면 공장이 들어오면은 땅값 오르고 우리의 취업도 하고 사람이 생기니까 집값도 오르고 뭐 전세도 나오고 슈퍼도 생기고 도로도 넓어지고 이게 소셜 베니핏인데 아이 갑자기 좋다고 했는데 어느 날 그전에는 막 수돗물도 그냥 막 마셨는데 우물물도 마셨는데 우물도 못 마신다. 사람이 들 거니까 범죄자도 생기더라. 교통사고 나더라. 이게 소셜 코스트거든요. 생전 안 걸리던 감기도 걸려가 내가 병원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소셜 코스트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의식이 올라가니까 이 다양한 형태의 소셜 코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개념적으로 자꾸 이제 생각지 못한 것이 다 추가가 되는데 제가 이때 한 사례를 찾아봤는데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69년도에 서울의 그 대왕 그때는 국민학교로 계신다. 제가 할 때는 국민학교에 그 한샘 옷에 문등배죠. 네. 한샘병 뭐라 해야 됩니까? 미수감자라 해야 되나? 미감자. 그러니까 네. 감염 안 되는 애들 부모가 한샘이죠. 애들이 5명이 그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69년도 한 51년 전입니까? 학부형들이 당연히 난리 났죠. 등교 그때 이미 등교 거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안전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도 이제 똑같이 이사하겠다 하는데 그때 당시 그때 문교부 장관인데 홍정철 문교부 장관이 그 등교 앱을 해도 이 과학적으로 맞다면서 자기 딸을 그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우리 딸도 여기 보낼게. 감염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사부도 같이 나와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애들 그 분리수업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과학적으로 안전했거든요. 근데 여러 열명 우선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도 윈윈했죠. 과학적 우리 딸까지 내가 그거 보내면서 안전한 걸 증명하고 결국은 그래도 어머니들이 안심을 못 하니까 안전이 아니고 30일 있다가는 그 신학대학의 부속 그 국민학교로 걔들은 전학을 시켰어요. 이제 그거는 언론 기사하는데 쭉 찾아보면. 그래서 결국 과학적으로 아무리 안전하다고 우리 딸까지 보내도 주민들이 안심이 안 되면 안심이 안 되니까 예. 결국은 잊으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아 잘렸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도 이제 일단 본인이 전세 끝나면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거는 잘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 공기 마셔도 우리 애가 아무 이상 없다 하는 게 정령이라는 게 만심이 돼야 돼요. 그걸로 우리 저 동네에서 제가 공기 좋은 데 사는데 그 이사 가라 하면은 집 반값 주기에 가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시장님 이사한다는 데서 한말 하고 싶어요.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일정에서 다시 한번. 예. 네. 예. 아쉽죠. 아,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이야 역시 재밌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의도한 대로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야, 그래서 원래 좋네요. 분위기도 야. 좀 훨씬 저기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 야, 덜 요거 딴딴하잖아. 다음에 테이블을요. 네. 원탁으로 할까? 아니 요 사각형 하나 더 붙여서 예.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해. 아이고, 하나를 더 연결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부국장이나 저하고 이렇게 하든지 원탁으로 하든지. 원탁이야. 원탁이 그래서 좋고. 원탁이 이런 데 하는 이좀 가기 지는 건좀 원탁이 그러니까 저 테이블을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그렇지. 예, 이렇게 원탁이 있으면 더 좋고. 원탁 안 해도 돼요. 원탁 사각형 사각형 이걸로 끝인 거죠? 예. 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직사각형이니까 이 모서리 지면은 이 생각인데. 그러면은 근데 이거 재밌어요. 우리가 이야기 지금. 얘기를 다 못했죠 저희가. 근데 이제 이거 질문 4번부터 이제 4, 5 그 시장님 얘기는 꼭 내보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저기 뭐지 40분은 예. 편집 없이 그냥 나올 겁니다. 아니 뭐 예. 아니 그 좋아요. 이 다양한 의견을. 네. 난뭐 계속하고 또 다른 거 전화 오겠다. 전화 안 옵니다. 아이고 이사를 왜 가? 그 듣고 얼마나 진짜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한가. 아니 뭐 이제 시장은 뭐 장난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그 광우병 소고기 반대하고 막 그 촛불 집회 할 적에 맞아. 이제 소고기 먹는 거. 소고기 먹는 거고 시식이 하는 거 똑같은데. 이제 뭐 저 포항도 이제 과메기 여기 일본산 꽁치 없다고 그냥 또 먹는 행사 또 언젠가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철저하게 난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 수입 경로 루트 잘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일본 동해안에서 잡힌 거 아니라는 거를 포항이 먼저 이렇게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건데 그건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해안에 꽁치가 안 잡히고 청어가 안 이제 잡히는데 저는 이제 공변사 말에 이제 동감하는 게 시장이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여주기 행정식으로 내가 미칠까봐 걱정하는 이사만 거죠. 간다. 네. 그래도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존 약간 시설하고 조사를 하고 당연히 이제 기준에 촘촘하면서 일단은 시민들한테 모범적으로 내가 가겠다 하는 의도에는 저는 이제 존중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내 가서니까 공기 좋다. 이건 아니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동의는 안 할 거예요. 한 사람 왔다 해가 시장 왔다고 공기가 좋아지고 그건 아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오천읍 사람들은 열받을만 해요. 이게 그게 합당은 내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자. 합당은 보상해줘야지. 그러니까 오천이 당연히 해줘요. 일제시대 때부터 오천은 주민들이 데모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새로 원래 사시는데. 청포도만 있었잖아. 청포도. 아 그건 동해 쪽이고. 오늘 이 동해 거기 이제 왜냐하면은 그 오천 앞에 그 냉천이 흐르고 있는데 포항읍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늘어나니까 수돗물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달전에 있던 수도를 가지고 부족해서 오천 냉천을 막아가지고 이게 수도원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천 주민들이 왜 너네들 우리 앞마당 계획해가지고 저기 그 우리 빨래도 못하게 이거 수도원 지정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느냐 해가지고 온갖 데모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못 만들고 달전을 좀 확장 공사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탑산 그쪽으로 이제 수도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천 비행장 또 만들어가지고 또 시끄럽게 계속 했지. 고도 제한 걸렸지. 그 다음에 해병대 또 들어와가지고 또 계속 그랬지. 그 오천이 뭐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군부대 있고 뭐 이러니까 또 개발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오천은 계속 포항 여기 강릉은 저기 이제 포항 쉽게 하면 읍내라 그래야 되나 시대 때문에 계속 피벗거든요. 아, 떼줘야 돼. 예. 그래 그전에는 이제 소셜 펠리피 작가고 부대 때문에 뭐 인구도 늘고 뭐 버스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비행장 때문에 소음도 옛날 소음 이야기 안 했거든. 생활 수준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소셜 코스트가 이제 참 프로펠러 크게 달릴 이제 때는 그래도 덜 시끄러웠는데 예. 떼기로 샥샥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는 그 경주시로 도망가 버려야지. 경주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방사성 중위원소 해가지고 그 매립에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불안하다니까. 그럼 오늘 녹화는 요걸로 끄시고 그렇죠. 다 다음 녹화 이었어. 바로 그 카톡 공지해서 예. 저기 썰 끝나자마자 녹화. 예. 이게 몇 끊기면 안 된다. 지금 오늘 잘 되고 있는데 항상 아니 그냥 해버리죠. 이어서 그냥 다 해버리고 잘라는 게 우린 편한데 맞아. 한 번 더 움직여야 되니까. 요거 저거 빵 좀 됐어.